반갑습니다. 손해평가서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17강 종합이염과수 감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내용 계약인수 내용 동일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같고요.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 아니고 감귤은 당해 나비일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품목 감귤입니다. 감귤은 보통 우리가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 이렇잖아요. 보장 시기와 종기가. 근데 감귤은 보장 시기가 발하기부터 시작합니다. 당해년도가 발하기죠, 그죠? 발하기부터 시작해서 종료 시점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당해. 자, 보상하는 손해는 세 가지로 나눠지네요. 과실 손해보장, 나무 손해보장,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으로 나눠집니다. 똑같은 과실인데 과실 손해보장과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이 나눠져 있는 것은 일반적인 과실 손해보장은 보통약관에서 저희가 보장을 하는데 동상의 과실 보장은 특별약관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무 손해보장,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은 다 특별약관으로 보장을 합니다. 이게 빠져 있는 게 저희가 포도, 복숭아 배우실 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되는 품목이 포도, 복숭아, 그리고 지금 감귤도 포함이 됩니다. 감귤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과실손해보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라고 하고 그 또한 특별약관으로 보장을 합니다. 자, 보장재해는 과실손해보장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모두 보장이 되고요. 자연재해 같아서 개념 설명은 생략을 했습니다. 태우가 냉동수란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라고 외웠었죠. 그죠? 조수해, 화재 보장됩니다. 나무 손해보장도 마찬가지로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장한다는 거겠죠. 동상의 과실손해보장은 보험기간 이후 수확기에 동해로 인한 과실손해 피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죠. 보험기간 이후에 보험이 끝났는데 보험기간 이후에 어떻게 보장을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험기간 이후라는 말은 과실손해보장 보험기간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과실손해보장이 11월 30일까지라고 했죠. 11월 30일까지 보험이 종료가 되는데 이 보험기간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상의 과실손해보장은 12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2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앞에 계속해서 설명했던 부분과 같습니다. 개수, 재병, 댐하, 기, 보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나무 역시 보병, 빛도 같습니다. 자, 감귤은 나무 손해 보장합니다. 업방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 업방에는 나무 가격이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나무 손해 금액 기억나시나요? 3만원, 4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구분했고 3만원 무화과, 4만원 포도, 5만원은 참매 자유로 저는 외웠다고 했죠. 5만원인데 참달에 매시, 자두, 유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10만원은 복숭아, 감귤류가 10만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 보장이 없는 거는 오미자, 복분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해년도에 수확하는 밤, 대추 안 되고요. 오디도 포함되었습니다. 보험기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통약관으로 무엇을 보장을 하고 특별약관으로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감귤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고 계셔야 되고요. 보통약관으로 보장하는 것은 종합이용 과실 손해보장만 보통약관으로 보장을 합니다. 나머지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나무 손해보장, 과실 손해 추가 보장은 특별약관으로 보장을 하고 자, 과실 손해보장의 보장 개시는 발하기라고 되어 있죠. 발하기가 경과했다 하면 계약 체결일 24시가 됩니다. 보장 종료는 11월 30일. 당해년도 이런 말 없습니다. 당해년도 맞는데 옆방에 기재되어 있는 건 11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은 보험기간 이후라고 했어요. 11월 30일 이후 맞죠? 계약연도 12월 1일 계약연도 앞에 붙는다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연도 12월 1일에서 이듬해 2월 말일. 자, 어떤 거는 이듬해 2월 29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또 이건 또 이듬해 2월 말일로 되어 있네요. 업방에 되어 있는 대로 우선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손해보장도 보통은 다 계약 체결 24시였죠. 자, 감귤은 전부 다 그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을 제외한 보장 개시는 바라기입니다. 그리고 보장 종료는 이듬해 2월 말일. 보통 다른 그 종합가수의 나무 보장 기억나시나요? 2월 1일로 제가 바뀐다고 했죠. 그 Y년 2월 1일에서 이듬해 1월 30일로 아니죠. 2월 1일에서 1월 30일 맞죠? 그렇게 변경됐었고 지금 감귤만 달라요. 나무 손해보장이 바라기에서 이듬해 2월 말일로 변경이 된 게 아니고 2월 말일이고요. 과실 손해 추가 보장도 바라기에서 11월 30일. 과실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과실 손해 보장하고 보장 개시와 종기가 같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과실 손해보장과 나무 손해보장으로 나눠지고 과실 손해보장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곱하고 많은 단위 미만 절사 같습니다. 나무 손해보장도 결과주수의 한 주당 가입 가격 같습니다. 보험료는 가지손 전방이고요. 과실손해는 나무 손해는 가지손전입니다.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다는 거예요. 감귤은. 그럼 어떤 방제시설이 있느냐? 책에 또 감귤은 또 자세하게 방제시설 할인율이 나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방제시설 할인율에는 자, 보통약관, 과실에 대한 보장과 동상해,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으로 나눠지고요. 동상해 방제시설 할인율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요. 유일하게 포함되는 게 방상펜이죠. 그냥 방상펜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는 게 조금 줄잖아요. 그죠? 동상해를 입는 게 뭐 범위나 횟수가 좀 줄기 때문에 방생펜을 설치하면 10% 할인해 주겠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자,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그 방풍망 뭐 전부 설치, 일부 설치 이런 거 있었었죠. 그때는 전부 설치나 일부 설치가 다 5% 똑같은 거가 있었는데 품목이 지금 여기 그 감귤 같은 경우는 방풍망 전부 설치했을 때는 5%, 측변 일부 설치할 때는 3%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근데 뭐 이 퍼센테이지까지 외우라고 한다면 저는 좀 제 생각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업방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방풍망 전부 설치와 측변 일부 설치 5% 3%, 타이백 멀칭. 자, 멀칭을 했느냐 안 했느냐죠. 전부 설치 일부 설치 이것도 나눠지네요. 5% 3%. 방충망이 있고 방조망이 있어요. 혹시 방풍망, 방충망, 방조망이 예전에는 포도의 방제 시설을 설명하면서 이게 뭐 몇 미리에서 몇 미리까지 몇 미리까지 그 규격이 있었어요. 규격이 있었는데 20년 앞방에는 그 규격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그 방충망이 제일 촘촘하겠죠. 곤충들이 못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방충망이 제일 촘촘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한 게 할인율도 제일 높네요. 자,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15%나 할인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제시설이 2개 이상 이제 들어갔을 때 할인을 해주는데, 만일에 나는 방충망도 설치했고, 그죠? 그 방조망도 설치했고, 뭐 다 설치를 했어요. 30%가 근데 넘어갔어요. 설치 다 한 게.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0% 넘어가면 30%까지만 할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년도 그 무사고하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도 30%까지고 방제시설에 대한 할인율도 30%까지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 자, 보험금입니다. 감귤에서 잘 봐둬야 되는 거는 보험 시기도 잘 봐둬야 되고요. 보통 약관으로 보장하는 거, 특별 약관으로 보장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보험금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건 인수 제한 그 목적물입니다. 그 중에 오늘 지금 배우는 것은 보험금이죠. 자, 우리가 여태껏 종합가수를 배울 때는 가피자로 보험금을 배웠어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그 PA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었는데요. 감귤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감귤은 자기 부담 비율이 아니고 자기 부담금을 가지고 하고요. 보험가입 금액의 PA율, 우리가 가피자는 보험가입 금액의 곱하기 PA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자, 손해액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로 되어 있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거예요. 자, 나오는 거는 보험가입 금액 피해율 다 나오는데 자, 자기 부담금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구하는 공식도 완전 다르죠. 자, 그러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이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요. 앞에 생략된 건 뭘까요? 업방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보상하는 재해나 보상하는 손해가 빠졌겠죠. 그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해를 입은 거는 어차피 보험금을 안 주잖아요. 자, 손해액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율인데 감귤에서 조금 어려운 거는 실은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각각의 보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과목에 가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요. 헷갈리게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뒤에 부분은 실은 이 과목에 있는 내용인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에서 만일에 감귤에 대한 보험금 문제가 나온다면 피해율을 줄 겁니다. 줄 거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자, 이 과목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요. 수학 전 사고가 있었을 경우입니다. 자, 과실손해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과목에서는 수학전에 대한 과실손해 그 수학전에 대한 피해율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전 사고 피해율하고 자, 과실손해 입었을 때 피해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00%에서 수학전 피해율을 빼준 거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더한 것에다가 과실손해 보험금이기 때문에 과실손해 피해율을 곱해줍니다. 근데 그 피해율은 예를 들면 우리가 피해를 구할 때는 우리 그 평수미편 기억나시나요? 평년 수확량에서 평수미를 뺐었잖아요. 자, 근데 그 감귤 같은 경우는 그 평년 수확량이라 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기준 과수 또는 이제 우리 수확량을 그 계산하기 때문에 표본주가 몇 주에서 몇 프로의 피해를 입었냐를 계산합니다. 근데 과실손해보장은 표본주가 2주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나 3주가 되겠죠. 그 표본주에서 이제 과실이 몇 프로 피해를 입었느냐는 거죠. 100%형, 80%형, 50%형, 정상과 병충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과실손해 피해율은 100%, 80%, 50%, 정상, 뭐 병충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피해율을 산정해가지고 피해율을 곱해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100% 이제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는데 100%에서 수학전 피해율 구한다 했잖아요. 수학전 피해율과 현재 지금 과실 손해 그 피해 미보상 비율 둘 중에 큰 미보상 비율을 빼줍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게 피율이 되는 거고요. 그럼 과실손해 피율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 요거 이 과목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본주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다 나오고요. 그 기준 과실수가 어떻게 이제 나눠지냐면 등급 내 피해 과실수가 있고 등급의 피해 과실수가 있는데 등급 내 피해 과실수 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를 구하겠죠. 근데 등급의 피해 과실수는 이제 어떤 그 등급의 피해 가실수는 그 피해 가실수의 그냥 7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밤 수확량 조사할 때 과립이 30mm 그 이하일 경우에는 80%만 보장을 한다고 저번에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감귤 같은 경우는 등급의 피해 가실수를 70%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빼는데요. 이 과목 가면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에서는 보험금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 손해액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해율은 아마 조건에서 줄 겁니다.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입니다. 공식은 같습니다.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이에요. 근데 과실도 그렇고 동상에도 그렇고 손해액을 구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과실은 손해액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었죠. 근데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은 손해액이 또 다릅니다. 손해액이 보험가입 금액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앞에 이 사고죠. 과실손해 기사고 피해율만큼은 빼야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에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만큼은 빼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앞에 그 우리 무화과하고 복분자를 배울 때 수학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때
수학기 잔존 비율 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특약보험금도 이제 수학기 이전 수학기가 11월 30일까지니까 여기까지가 수학기고 이제 수학기 이후가 되잖아요. 이 뒷부분은 그죠? 예. 수학하는 그 보험기간 이후가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학기 잔존 비율만큼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동상의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이제 곱해주는 거고요. 실제 동상의 피해를 구하는 것 역시 이 과목에서 나옵니다. 표본주 과실손해보장은 표본주가 2주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은 표본주가 그냥 2주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2주 이상이 아니고 표본주가 이제 2주만 하는 거예요. 2주에 100% 피해 가실수는 곱하기 1이 되고 80% 피해 가실수는 곱하기 자기 퍼센트만큼 0.8 이렇게 해서 동상의 피해율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이 과실손해보장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아마 곱하겠죠. 근데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이 아주 특이해가지고 실은 그 감귤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보험금을 전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보다는 부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을 구하시오라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자기 부담 구하는 게 조금 특이하고요. 자,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에 주계약 비율, 즉 주계약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 과실손해보장 이때의 비율을 말하겠죠. 주계약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것과 0, 둘 중에 작은 값을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이 그 주계약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실은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값이라 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계산해서 0하고 작은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마이너스 10이 나왔다고 하면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은 10이잖아요. 그럼 10하고 0 중에 작은 값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이 과목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거고 아마 이 과목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동상의 자기 부담금을 구하시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출제를 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은 같습니다. 가피자 같고요. 자기부담 비율 5%, 피해율도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고사 주수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은 보험금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1과목에 지금 엇방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이 과목에도 이 부분은 실은 뭐 산식이 빠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포도하고 복숭아를 배울 때 그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에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를 배웠어요. 그죠? 그거하고 실은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평수 미평이었죠. 복숭아는 병충해 감수량도 있었고요. 근데 감귤 같은 경우는 또 피해율 다 계산하는 게 또 달라요. 미치겠죠. 과실손해보장보험금의 피해율을 계산하는 게 다르고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의 피해율을 계산하는 것도 달라요. 또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의 피해율도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외울 것이 많고 헷갈리는 품목 중에 하나가 감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엇방에는 현재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피해율을 그냥 구하는구나 정도만 1과목에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 5가지 동일합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제 종합이용 가수를 거의 다 해왔어요. 지금 이제 남은 게 우리가 대추, 참다래 뭐가 남았죠? 하나가 더 남은 것 같은데 이제 3개 품목이 남았는데 자 우리가 그 중에 그 종합위험 그 보장 중에 수확량 감소는 지금 거의 다 배웠고 그 안에 또 수확량 감소 보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따로 과실 손해 보장이라고 부르는 품목들이 있다고 했죠. 그 품목들을 지금 이제 다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어디 배웠었고요. 그죠? 복분자도 배웠죠. 그 다음에 무화과 배웠고 오늘 감귤을 배우네요. 자, 이 네 개 품목만이 따로 진짜 과실손해보장 품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과실손해보장을 한다고. 여기는 수확량 감소보장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보면 과실손해보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따로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학기 이전 이후로 나눠지는데 OD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수학기 이전 또 감귤도 수학기 이전이라고 하긴 그렇죠. 이제 감귤은 이제 그 보통 약관으로 보장할 때하고 특별 약관으로 보장할 때가 좀 다르고 그죠? 자, 과실손해보장 종합은
가실손해 보장은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전부 다 종합으로 보장을 했고 시기가 발하기 종기가 11월 30일이었다는 거. 특정 위험 보장은 동상의 가실손해 보장 그 외 나머지도 있었어요. 추가 보장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요것만 이제 제가 구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동상의 가실손해 보장은 자 12월 1일에서 계약년도 12월 1일이었죠. 이듬해 2월 말까지 나무 보장하기 때문에 고사나무 조사 하겠죠. 자 그리고 종합위험에서 조사는 수확전 조사 해가지고 수확전 피해율 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과실손해 피해율도 구하기 때문에 과실손해 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위험 보장 같은 경우는 동상의 가실손해 조사를 하게 되겠죠. 여기 피해율 구하는 공식도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조사를 한다는 거. 수확전 조사도 하고 가실손해 조사도 하고 동상의 때는 동상의 가실손해 조사도 하고 나무는 나무 고사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무화과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무화과는 수확전과 수확 개시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죠? 수확전은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하고 수확기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했어요. 그죠? 자, 보장 시기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자, 7월 31일까지였어요. 7월 31일도 실은 이듬해 7월 31일이죠. 자, 그리고 수확기 때는 이듬해 8월 1일에서 이듬해 10월 31일까지였다는 거. 자, 그러면 수확기 전에는 뭔 조사를 하느냐? 당연히 그 수확량 조사를 가지고 무화과 피해율 계산했어요. 그죠? 무화과 피해율 수확기 이전 기억나시나요? 평수 미평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가수를 당연히 구하겠죠. 착가수의 가중을 곱한 게 착가량이기 때문에 착가수를 구하고 착가 피해가 몇 프로나 있는지 착가 피해율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착가 피해 조사도 하게 됩니다. 자, 특정 위험에서는 고사 결과지 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자, 고사 결과지 조사는 수확기 이후 피해율 때문에 그렇죠. 수확기 이후의 피해율 기억나시나요? 기준 결과지수 분의 고사 결과지수 기억나세요? 더하기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곱하기 착가 피해율 기억나시나요? 자, 마이너스 그 미보상 감수 결과 지수였죠. 이 고사 결과 지수에는 실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고사 결과 지수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죽은 미보상 고사 결과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OD입니다. OD는 수확 전과 후로 나눠지진 않고 보험 전 기간에 종합위험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OD에서 특이했던 거는 보통 수확기 완료 시점이 보험 종기인데 OD는 결실 완료 시점이 보험 종기였다는 거. 이듬해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도 무화과와 같죠. 수확 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전은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로 보장했고 이후에는 특정위험, 태풍, 강풍, 우방으로 보장했어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5월 31일까지가 수확기 이전 보험기간이고 이듬해 6월 1일에서 이듬해 6월 20일까지가 수확기 이후 보험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수확기 이전에 조사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경작불능. 왜 경작불능이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가수 중에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품목이 복분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작불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경작불능 어떨 때 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보상하는 손해로 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꼭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조건, 세 가지 조건 기억해 주십사라고 당부드렸어요. 결과모지 조사를 하고 수정률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수확기 이전의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죠. 수확기 이전 피해율, 우리가 복분자에서 중요한 거는 평년 결과모지에서 고사 결과모지를 가지고 그 피해율을 구하는데 그 고사 결과모지는 수확 전 그 고사 결과모지하고 수확기 이후 고사 결과모지를 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모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수정률 조사는 수중 분량 한산 고사 결과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결실수에서 수정 분량에 대한 결실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수확기 이후에도 결실률 조사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확기 이후에 잔류 수확량 비율만큼에서 결실률을 빼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결실률은 전체 열매에서 실제 열매가 열리는
열매가 이제 가능한 실제 열매 개수를 분모로 올린 것이 분자로 올린 것이 결실률이라고 했어요. 수학계 장려 비율에서 결실률을 뺀 게 누적 수학 감소 한산 계수였습니다. 아직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분자면 복분자 부분의 피해율 한번 보시고 무화과는 무화과, 오디도 마찬가지 전부 다시 한번 앞 강의를 가셔서 앞 강의 한 번 더 청강을 하고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디가 조금 특이해서 오디 결실 완료 시점을 외울 때 복수 5개월이라 외웠습니다. 복분자는 수학기 완료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봄 종기가. 그래서 복수 오디는 결실 완료 시점이어서 복수 5개월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저의 암기 팁입니다. 계약 인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지역 전국이고요. 도서지역 연육계 설치 안되고 전기선호가 안되면 신속한 손해평가 불가능한 지역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거는 조금 어폐가 조금 있는 문장들 같아요. 제주도에서 오시는 강귤 재배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업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자격, 경영체 등록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 경작자, 가족명이 안되고요. 임차농은 되는데 소유주는 안됩니다. 법의 미, 성년,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다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기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종합이용가수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패스를 하고 있죠. 최저 보험가입액 200만원 이상 가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귤은 실은 인수제한 목적물을 잘 봐두는 게 1과목에서는 중요합니다. 보험금 산식과 피해율 산식, 인수제한 목적물, 보험기간이 중요해요. 금수전, 홍과시판, 영농할기 같습니다. 잎이 중복도, 아까 어떻게 보면 도서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중복도도가 다 맞겠죠. 이게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건가요? 저가전 종합위험이 금수전, 홍과시판, 영농할기, 잎이 중복도도였죠. 실은 예전에 옆방에서는 감귤도 어디에 들어있으냐면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같이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묶여져 있다가 따로 지금 별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수제한 목적물 이런 부분들이 같아요. 같고 감귤에서 다른 부분만 그러면 외우면 되겠어요. 그죠? 자, 주요 품종을 제외한 실험용 기타 품종을 경작하는 가수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주요 품종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요 품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온주밀감류와 망감류라고 되어 있네요. 온주밀감은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이 먹는 감귤이죠. 그게 온주밀감이에요. 보통 노지에서 재배 많이 하죠. 하우스 재배도 하고. 자, 망감류입니다. 망감류는 우리 접붙인 것들 많죠.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뭐 황금향 이런 게 있는데 맛있죠. 비싸고 그죠? 네,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레드향이 맛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전 제 입에는 천혜향이 맛있던데 개인 취향이라서 망감류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망감류는 추위에 좀 더 약한가 봅니다. 그래서 노지 망감류 재배하는 가수원은 인수제한입니다. 노지에서 보통은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도 인수제한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무화과도 시설에서 재배 안 됐었고 그죠? 오디도 안 됐었어요. 자, 근데 요 노지 망감류는 재배 안 되는 게 이제 특이해요. 그죠? 왜냐면 이 망감류는 시설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주 밀감류와 망감류를 혼식한 가수는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보통 원주 밀감은 바깥에 노지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감류는 그러면 시설에서 재배를 하죠. 그런데 만약 온주 밀감을 하우스 재배한다고 했을 때 온주 밀감하고 망감류를 섞어서 한 하우스에 재배를 했다. 인수 불가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재배를 해야 된다는 거. 혼식 가수는 안 되고요. 수령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수령 기억나시나요?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반매 6자 7차라고 외웠습니다. 그죠? 4. 대감유무 대추 감귤 유자 무화과였어요. 자, 그 중에 특이한 거는 감귤은 망감류 제식이 4년이라고 해요. 그냥 일반 온주밀감하고 망감류는 그냥 심었을 때는 4년이에요. 4년. 4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고접을 냈을 경우
원래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다른 걸 가져와서 접붙인다고 하죠. 접붙인 거는 사실 여기 밑에 있는 거에다가 위에 접붙여갖고 바로 열매를 달 수 있도록 접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감류 고접은 2년 이상부터 된다는 거. 이 부분 가로놓기도 나올 수 있고 OX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온주밀감과 망감류 제식은 4년이고요. 망감류 고접은 2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거는 하나의 가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에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가수원은 실은 우리가 인수제한 목적물이 맞아요. 근데 다른 그 품목에서는 이 말이 없는데 감귤에서는 단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의 경우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가 있는 부분은 기억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입니다. 표준 수확량, 여기는 지역 수령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고요. 자, 감귤도 가입 면적을 가지고 표준 수확량 계산하네요. 어떤 부분은 제식 면적이라 되어 있고, 지금 감귤 같은 건 가입 면적인데, 가입 면적이나 제식 면적이나 같죠? 가입 면적도 역시나 주수에다가 열간거리, 주간거리를 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제식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앞에 가입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계산했던 표준 수확량, 포도, 유자, 삼달에, 무화과, 감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평년 수확량은 여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도 같습니다. A, B, C 공식을 가지고 사용하고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라는 거 같고요. 가구 수확량 자료가 없을 때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는 것도 같습니다. 5년 이상 가입 실적이 있고 5년 이상 그 중에 3년 이상 가입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최저치 하나 뺀다는 가구 수확량 값도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가구 수확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건을 계속 배워왔어요. 조건. 포도, 복숭아가 달랐고 나머지 종합 가수는 같았습니다. 자, 조건을 구할 때는 평년 수확량하고 제가 조사 수확량만 잘 기억을 해가지고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평년보다 조사가 작을 때 여기 평년의 50%가 생략된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조사였어요. 평년보다 조사가 클 때 평년이었어요. 그죠? 평년의 50%보다도 조사가 작다. 그러면 평년의 50% 해줘라. 그죠? 자, 그거는 같았어요. 같은데 감귤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조사 수확량 이 용어 대신에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표율이란 용어를 다르게 썼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평년 수확량이 있는데 내 그 표율을 100%에서 내 표율만큼만 뺐어. 이건 조사 수확량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용어를 이렇게 적어놨던 적어놓은 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일에 가구 수확량을 감귤에서 가구 수확량 구하는 자료를 줄 때는 피율이 얼마다라고 자료를 주겠죠. 평년 수확량을 어차피 제시가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차이는 없고 용어의 차이만 있고 조건은 같습니다. 평년이 요 조사 수확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 계산을 해보면 평년보다 조사가 적을 때는 조사죠. 자, 평년은 50%보다 조사가 적을 때는 평년은 50%. 평년이 조사보다 크다 하면 아니요, 이제 조사가 평년보다 크다 하면 평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종합값하고 같아요. 같기 때문에 그냥 종합과사하고 동일하게 외워주시면 되고 조사 수확량 대신에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 들어갔다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문제를 낸다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요. 1과목에서는 아마 감귤에 대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과목에 요즘 계속 추세는 지급 사유와 보험금 산출식을 쓰시오라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품목들의 지급 사유는 꼭 외우셔야 되고, 그럼 지급 사유를 외우기 전에는 이 품목의 보상의 목적이,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지급 사유는 어떨 때 보험금을 주는지, 그리고 보험금 산출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산출식 다음에 계산식으로 내려간 다음에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렇게 계산식으로 내려가서 다 문제에 대한 답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종합이용 보장 감귤 상품과 관련해서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뭐냐? 주계약은 과실손해 보장만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보상하는 손해 중에 특약사항은 뭐냐 물었어요. 특약사항은 동상의 과실손해 보장, 나무 손해 보장,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 세 가지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입 가능한 나무의 수령 기준,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온주밀감, 망감류 제식은 4년, 망감류 고접은 4년이었고요. 2년이었고요. 자, 3. 오포복참.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거는 외우시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반매 6자 7차. 자, 그럼 4년 4. 대감유무, 대추, 감귤, 유자, 무화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귤은 두 가지로 나누지더라. 제식은 4년, 고즙은 2년. 그 중에 또 무화과 특이했죠. 무화과 과실은 4년 이상이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손해는 4년에서 9년까지였어요. 그래서 4를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거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이윤보장 감귤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상하는 손해를 물었으니까 이제 보험금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보험금 중에 과실손해보장 보험금의 지급 사유하고 산출 방식을 적어라.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 지급 사유와 산출 방식을 적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자, 지급 사유는 자,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종합 그 위험과수는 가피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인데 감귤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뺐다는 거. 그럼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율이 자기 손해율이라는 거. 1과목에서는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동상의 과실손해 보장 특약 보험금의 지급 사유 똑같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는 보상하는 재해로가 없어요. 하지만 실은 생략돼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는 그 보험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뭐 그럼 나는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게 이렇게 적었어. 그럼 뭐 틀렸다고 할까요? 맞죠? 그죠? 자,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동상에 똑같습니다.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은 같아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인데 손해액을 구하는 게 과실손해가 달랐고 동상의 과실손해가 달랐어요. 그죠? 그럼 동상의 과실손해 그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 이 원금이죠. 그죠? 원금에다가 앞에 사고 나왔고 보험 그 했던 거는 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율만큼은 뺀 거에서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는 그 보장을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수학기 잔존 비율만큼 곱하기 그 다음에 동상의 비율을 이제 곱해준다는 거. 이 앞에 비율은 과실손해 비율이겠죠. 자, 두 번째는 동상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수학기 잔존 비율은 공식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공식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공식을 주고 수학기 앞으로 남아있는 수학기 잔존 일자를 줍니다. 일자가 며칠날 며칠날 사고가 났다면 뒤로 남은 잔존 일자가 나오겠죠. 며칠을 거의 대입하면 수학기 잔존 비율을 구할 수 있게끔 산식을 주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수학기 잔존 비율 그 공식까지 외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1과목에서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한다면 예를 들어 그 보험금을 직접 산출하시오 하고 조건을 주고 산출하시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산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조건을 주고 보험금을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산식과 지급 조건들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보험의 목적도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을 해주시고 보통약관으로 보장하는 건 어떤 거고 특별약관으로 보장하는 건 어떤 거고 보통약관 보장 중에서 보험기간은 어떻게 나눠지고 특별약관 보장하는 종류 중에 보험기간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모든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단식 공부라고 하죠. 이어서 내가 스스로 이제 그 업방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가 순차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거를 혼자서 떠올려 보면서 유추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암기가 어려운 것들은 암기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랑 똑같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한 방법이 그래도 좀 더 쉽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따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웠어요. 감귤은 그죠? 특이하기도 했고 자, 특이한 것들은 근데 시험 단권 문제로 참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어려운 문제 조금 잘 안 외워지는 거 이런 거 꼭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귤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수 이제 새 품목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건 아니고 보험금이나 이런 구하는 공식들이 같기 때문에 새 품목은 한꺼번에 이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그럼 내일 되겠죠? 내일 가수에 대한 모든 강의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바짝물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1월달 안에 1과목 전부 이제 종료하는 걸로 맞춰서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진도에 맞춰서 따라오신다면 1월달 안에는 난 1과목은 마스터 해야지 라는 강으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 영상 듣고 이해가 되셨다면 꼭 스스로 암기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제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